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아,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조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채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 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 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웃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4살에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쁜 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었길래 여기에 사연을 올리냐 생각하시겠지만 저 또한 많은 아픔을 겪게 된 여자라서 그런지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 봅니다.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사람으로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장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먹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체인점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이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공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취업하기 전까지만 하려고 했던 일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서로 친해지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너무 가까워진 건지 결국 젊은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결혼하자는 제안에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은 그래도 저희 집보단 잘 살았었죠.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몇 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30살이라서 집안에서는 빨리 결혼하길 원했거든요. 가족 관계도 화목해 보였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온 게 보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 가서 밥도 자주 먹자고 하고 한가족처럼 지낼 수 있게 결혼 전부터 노력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셨고 준비되지 않았다며 떠나보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지내며 잘 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없는 공백이 생기는 게 정신적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없으니 혼자 지내야 한다는 게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사랑한다는 걸 많이 표현해줬고 제가 이 남자에 대해 많은 부분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셨는지 결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다른 부부들처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저도 식당 주인으로서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고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제가 행주 냄새가 갑자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행주 삶은 거 맞냐고 물어보니 삶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라며 깨끗한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제가 좀 예민해진 건지 행주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가 제 속을 울렁거리게 만들었어요.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남편과 직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살균 냄새일 뿐 아무렇지도 않다며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그날 점심에 먹었던 음식을 전부 쏟아내게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되었었어요.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나중에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힘들 정도로 속이 계속 울렁거렸습니다. 남편이 제가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보더니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며 이상하게 생각하길래
약국에서 테스트기 하나를 사와 검사를 해보니 선명한 두 줄이 보이게 되었고 집안에는 경사가 나게 되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입덧이 점점 심해지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 한 모금 먹기 힘들 정도로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입덧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도 화장실을 계속 가야 하고 뱃멀미하는 것처럼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결국 식당 일은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전달했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안쓰럽게 느끼셨는지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울렁거림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진정이 되었을 시점에 어머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자기도 속이 울렁거렸다며 제가 입덧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 태어날 때 입덧 정말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그런 건지 최근 들어 속이 계속 울렁거린다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어머님도 임신하신 거 아니냐고 장난 섞인 말을 하던 도중 갑자기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시더니 갑자기 입을 틀어 막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행동에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어머님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나 설마 임신한 건 아니겠지? 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아직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번 달은 안 한 것 같은데? 속도 울렁거리는 것 보면 아니겠지? 설마 내가 지금 50대인데 지금 아기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임신이요? 설마요. 그런데 어머님 아직 폐경이 안 오셨어요? 보통 어머님 나이 때 폐경 오지 않나요? 글쎄, 양은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난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 빠지지 않고 찾아오던데? 그런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다. 약국 가서 테스트기 사와야겠다. 내가 만약 임신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잖니.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이야? 시어머니 엄청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저도 엄청 당황했죠. 저도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어머님까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너무 난감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오신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갔다 온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셨고 금방 결과가 나오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노크를 하며 결과에 대해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어머님 멍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테스트기에는 충격적이게도 아주 선명한 두 줄이 보였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도 너무 놀라 주저앉게 되었죠.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며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셨고 저도 어머님 뒤따라 산부인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는데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진단 결과 어머님은 100% 임신한 게 맞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와 터울이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정말 비슷한 시기에 저와 어머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머님은 지금 이 나이에 자식 낳아서 뭐하냐며 좌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가방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더니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남편에게도 어머님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한동안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과 아버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진짜 임신인 거야? 아니, 이런 경우도 있긴 한 거야? 나이 50 넘게 먹고 무슨 임신이야? 이를 어쩐다? 뭘 어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가뜩이나 우리 며느리 임신해서 수발 들어줘야 하는데 나까지 임신하는 바람에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잖아.
내가 속 터져 죽겠네.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굳이 술 먹고 살찌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잖아. 이제 어쩔 거야? 나 20살에 임신시키더니 이제는 50에 임신시키냐? 이 망할 놈아? 내 나이 70대면 뱃속의 아이는 고작 20살이라고. 아유, 속 터져 죽겠네. 내가 그렇게 묶으라고 해도 말 안 듣더구만. 부끄러운 줄 알아. 엄마, 나 그럼 동생 생기는 거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동생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결국 30년 만에 동생 얼굴 보게 생겼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몸 관리 잘해서 나아야죠. 어쩌겠어요. 일단 엄마는 노산이니까 몸 관리 잘해야 하잖아요. 제가 더 많이 신경 써줄게요. 우리 이쁜 동생 건강하게 잘 나오게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의 얼굴에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표정이었다면 어머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무슨 로또가 당첨이 된 것처럼 날뛰면서 엄청 기분이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목집중이 제가 아닌 어머님께 쏠리게 되다 보니까 좀 서운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어머님만 바라보고 있고 저는 배제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지 그제서야 저에게 한마디씩 말을 붙이는데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어머님께 뺏긴 것 같아 우울해졌고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어머님은 제 눈치를 보셨고 자기도 이렇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저에게 신경을 쓰기보단 어머님께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어머님도 처음에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편해하면서 저를 더 챙겨주라고 하셨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본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래도 딸이잖아.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야.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지? 노산인데도 아들을 임신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야. 그러니 내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아이가 나와야 하지 않겠니? 딸은 적당히 먹어도 상관없잖아. 우리 아들이 가지고 온 이 음식들은 내가 먹을 테니까 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으니까 데워 먹도록 해라. 어머님, 제 뱃속에 있는 딸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저희 신혼집이에요. 어머님 임신하시고 나서부터 짐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 같이 먹으라고 준 건데 냉장고에 있는 어제 먹다 남은 음식 데워 먹으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님 핏줄인 거 알고 계시죠? 차별은 두지 마세요. 차별이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음식 그럼 버릴 거니? 일단 그거 네가 먹고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시애미가 노산이라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가 양보 좀 해라. 너는 아직 젊잖니? 나중에 출산하면 내가 잘 챙겨주도록 하마. 그러니 걱정 말고 시애미 몸 관리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거라. 나도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들어 죽겠다. 뭐하고 서 있어? 얼른 음식 준비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뱃속에 아이가 커가기 시작하면서 아이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이셨어요. 노산에 임신을 했다는 거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죠.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임신하시고부터 완전 찬밥 신세로 사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남편에게서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 식당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 만들어 오고 거기에 더해 어머님이 먹고 싶다는 과일들 사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먹고 싶은지 어떤 과일이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단둘이 방에 있을 때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자기 엄마를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며 더 이상 말 섞기 싫은 건지 자리를 피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님은 좋은 생각만 하고 밝게 웃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질질 짠다며 아이가 제대로 클 수나 있겠냐고 되려 저를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정말 너무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어머님 배 어루만지면서 건강한 아들이라며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것 같다고 엄청 좋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배가 불렀고 관심받고 싶은데 어머님 옆에는 남편과 아버님이 사랑을 듬뿍 주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는 제 옆에 아무도 없이 배만 부른 상태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눈물이 안 흐르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이 결국 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도 우리 동생 잘 먹고 잘 놀고 있었어요. 엄마 몸이 건강해야 우리 동생도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제가 이거 몸보신하라고 특별 주문해서 가지고 왔어요. 정말 비싼 거고 임산부들이 이거 먹으면 아이가 엄청 건강하게 나온대요. 어디 보자. 오메, 이 귀한 걸 언제 또 주문한 거야? 내가 임신하니까 이런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정말 고맙다. 잉어즙이 임산부한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여기 보니까 이걸 꾸준하게 먹으면 아이가 뼈도 튼튼해지고 아기가 발달하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네. 그런데 왜 한 박스밖에 없는 거야? 며느리 건 없어? 30호밖에 안 되는데? 아직 젊잖아요. 나이가 보약이라서 이런 거 안 먹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알아서 잘 챙겨 먹잖아요. 엄마는 제가 안 챙겨주면 안 먹으니까 신경 써 드리는 거고요. 이거 다 드시면 가물치즙도 주문해 놨으니까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동생 무럭무럭 자라서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남편의 말에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도 잉어즙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주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먹을 수 있고 가물치즙인가 뭔가 하는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젊은 게 보약이라며 대놓고 어머님 뱃속에 있는 아이만 신경 쓰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자기 핏줄인 진짜 자식이 제 뱃속에 있는데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챙겨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고 정말 꼴보기 싫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 전부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며 난리치는 거 보니 기운이 넘친다면서 살도 많이 쪘으니 다이어트나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어머님 잉어즙 한 포 뜯어서 컵에 부어 대접해 드리더라고요. 너무 서러워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문을 활짝 열더니 안방에 있던 제 짐을 작은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어머님 뱃속에 있는 동생이 불편할 것 같아서 넓은 곳에서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작은 방에서 지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한 집에서 푸대접 받는 것도 엄청 서러웠는데 이제 작은 방으로 내쫓기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짐을 챙겼고 남편과 어머님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돌발 행동을 하는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 그냥 지내던 방에서 지낼 테니 소랑 그만 피우라며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냉전 상태가 이어졌고 묵묵히 하던 집안일도 남편 보고 하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을 바라보던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하라며 눈치를 주니 묵묵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는 각자 따로 생활을 하며 서로 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출산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진통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임신은 제가 먼저 했는데 출산은 어머님이 먼저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별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저에게까지 피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진통을 느끼고 있었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일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거의 다 도착했다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갑자기 저에게 몸을 부축하면서 아기가 나올 것 같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 머리채를 잡아채더니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머리 잡지 말고 놔달라고 얘기해도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지 어머님은 주저앉으면서 제 머리를 더 세게 쥐어뜯었고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인해 몸이 경직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한 진통이 저에게까지 오면서 배 아래가 뭉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저는 동시에 진통이 오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제 머리를 쥐어뜯고 있자 그만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시길래 저도 어머님 머리 같이 쥐어뜯으며 진통을 참고 있었어요. 그 사이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와 어머님이 서로 머리를 붙잡고 있자 놀랐는지 다급하게 달려와 어머님과 저를 분리시켜 주었고 어머님은 양수까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던 어머님의 손에 제 머리가 한 움큼 뽑혀 있었어요. 꼭 진통을 핑계로 일부러 제 머리를 끝까지 잡고 안 놓고 있었던 것 같았네요. 뽑힌 머리를 보고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저도 진통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어머님을 차에 태우려고 먼저 현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진통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며 남편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왜 안 오는지 몰라 배를 움켜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어머님 차에 태웠으면 빨리 올라와. 지금 나도 엄청 힘들다고. 나 지금 산부인과 도착했는데? 너무 정신없는 나머지 우리 엄마만 신경 쓰고 있었네. 너도 진통하고 있었어? 지금 아빠도 옆에 없어서 내가 곁에 지켜줘야 하니까 택시 타고 오든지 해.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나 바쁘니까 조금 이따 보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분명 저도 진통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만 중요했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결국 119에 신고를 하고 저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가는 도중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있는 위치로 급하게 달려오셨고 남편이 아닌 아빠를 의지하며 출산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2kg 저체중으로 태어나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고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체온 조절, 호흡, 소화 등의 모든 기능이 뒤떨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한 상태여서 따로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사랑을 받지 못해 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아빠는 김서방 어디 있냐고 물어봤고 아빠의 말 한마디에 저는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김서방에게 전화를 하더니 당장 제가 있는 병원으로 튀어오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병실에 고개를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빠는 남편의 얼굴에 따기를 올려 붙였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빠는 뭘 잘한 게 있냐며 남편을 다그치며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가 양수가 터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수술도 해야 할 것 같다며 의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엄마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죠. 왜냐면 아이가 자연분만하기에는 너무나 컸거든요. 5kg이나 되는데 그걸 고집부리더라고요. 의사는 집에만 있었냐며 적당한 운동도 없이 가만히 누워서 기름진 음식들만 먹었는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과체중이라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엄마의 끈질긴 고집에 결국 자연분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가 나이도 있고 체력도 좋지 않았는지 자연분만을 하던 도중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정신을 잃게 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골반에 머리가 끼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지만 아기를 꺼낸 순간 의사들도 너무 놀랐는지 경악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심하게 눌리게 되면서 뇌출혈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엄마와 아이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아빠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저체중으로 태어나 한동안 제품에 안고 있을 수 없어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어머님의 상황에 비하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만 잘 받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이 되었거든요. 아빠는 아무래도 남편이 있는 곳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를 비웠고 늦은 저녁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온 아빠는 아기가 살아갈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정신을 차리고 회복 중이었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벌어진 일 때문에 오열하고 있다는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머님의 아기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제품의 이쁜 딸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 집안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기를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쁘게 자라고 있는 제 딸에게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수모와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떠난 부분과 그동안의 행실들에 대해서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제서야 저에게 잘하겠다며 매달리는 시댁 식구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도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죠. 지금은 아빠와 제 딸 여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집안과 살면서 제 딸 성격 버리느니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고 있어요. 남편은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한번 등 돌린 마당에 다시 기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힘든 일도 펼쳐질 테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